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 맞습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나라 경제는 무너지고 있어요. 대출만 풀어서 부실을 계속 미루다가 지금 차례대로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폭탄을 돌리면은 안 터질 줄 아는데 역사상 안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중심지로 몰리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더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경제 전체가 축소되는 거는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면은 결국 부동산도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인데 일본처럼 침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매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가 9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가 380건으로 2015년 4월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 2014년 12월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에서 경매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경매 쏟아지는 것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쏟아지면은 낙찰도 안 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 신호탄으로 둔촌주공이 있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전체 필요한 잔금이 8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런데 5대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9,500억 밖에 안 됩니다. 1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8조가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1조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 금융권으로 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금융권 저축은행 부도 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 것입니다. 이미 지역 단위 농협들 한도가 다 소진이 됐다고 해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면은 결국에는 금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저번처럼 7억 하락 거래 계속 나올 수 있고 그것마저 안 되면은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은행들이 대출을 거의 안 해주고 있는데 왜 안 해줄까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줄까요? 아니죠. 은행들이 계산이 엄청 빨라요. 상승장에서는 대출을 규제해도 우회를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안 해준다는 거는 물론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도 있는데 은행들 스스로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될지 제대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둔촌주공에서 경매, 금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급증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만 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8만 9천까지 상승을 했어요. 아파트 매물이 곧 9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만 4천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서울은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이 그렇게 좋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면은 왜 저렇게 매물이 증가할까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이런 데도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3만 8천을 돌파했고 부산은 5만 9천을 돌파했습니다. 추세를 봐도 하락이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매, 매매 물량들 이제 폭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1월 수출이 18% 정도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조업 일수 감소 영향이 있다. 일하는 날짜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죠. 지금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400원에서 정부가 방어를 하고 있다. 환율 방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1,400원이 아주 가뿐하게 뚫렸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막 저항선이었는데
이게 뚫린 만큼 앞으로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2022년부터 환율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 번에 팍 올라갔다가 안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격이 한 번에 왔다면은 이번에는 충격이 단계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충격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장기적인 고통이 더욱 무섭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끌한 사람들, 대출 받은 사람들, 물가 올라가면은 더더욱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금매나 경매로 처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다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력이 없어졌다.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시장이 말해주는 것이죠. 최근 3개월 13.6조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인 파산이 역대 최대인데 내년에 더 많은 파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법인 파산 최대한 질서 있게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뒷수습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IMF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장 이 사람도 미국 대선 이번 결과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국제기관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타격이 크다고 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이 10개 중에 우리가 8위에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순으로 있어요. 트럼프가 멕시코에게 1000% 관세를 먹이겠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멕시코가 지금 2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8인데 왜 중국 다음으로 타격이 클 것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를 보면은 압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입니다. 지금은 1위가 미국인데 당시에는 1위가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2위 미국, 3위 베트남, 4위 일본, 5위 홍콩, 그 다음에 타이완,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도 보시면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이 베트남 여기 3위에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공장 짓고 수출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협력업체도 당연히 다 따라갔을 테고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데 여기를 제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도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우리나라 주식을 다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나라 경제 전체가 침몰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경매 물량들, 매매 물량들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김홍희님 그리고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